정리 안 된 집에 가니까 눈에 띄는 게 다 뭐냐면 곳곳에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사시는 거거든요. 책이 막 집에 수천 권씩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책을 쉽게 사시고 뭐 살 때 막 수십 권씩 사시는데 실제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집에 대한 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얀색 인테리어에 원목색 가구들만 있고 막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집에 대한 이미지 때문일 것 같고, 또 제 직업이 이제 이 정리 컨설턴트니까 얼마나 칼각 잡혀 있을까, 막 집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엔 무려 6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좀 다양하게 있겠죠. 딱 이사 와서 이제 첫날 훌라후프가 집에 10개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보통 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정리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실천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중점에서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을 아주 신중하게 구입하고요. 두 번째는 자주 정리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집이기 때문에 청소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물건들을 분류하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가고 있고, 전 지금도 저희 집은 정리 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리된 공간이라는 딱 이미지는 있어도 그 공간을 원해서 어떤 목표치로 두기보다는 저는 살기 편한 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뭐 잠이나 또 가족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원만한 집이 정리된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정리된 집을 만들까라는 것도 노력하면서 물건의 위치도 수시로 바꿔보며 하고 있는데, 이 경험은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했던 경험이었어요. 항상 이제 막 물건 너부러져 있는 책상에서 위치를 좀 이것저것 바꿔보니까 조금씩 정리된 공간이 나오고 저한테 최적화되는 거예요. 마치 저희 집도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주요 활동들 이런 것들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게 저희 집이 정리된 집을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집에 대한 궁금증보다 지금 살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의 집이 어떠신지 이 영상 이제 보시면서 한번 좀 고민하시고 원하시는 집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라는 단어와 좋아하는, 연관시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라는 단어거든요.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도 호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좀 묻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정리는 기술이다. 정리도 왜 기술이냐 하면 오랜 시간의 숙련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대부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술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숙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괜찮은 책 뭐 3권 정도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그 저자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정리된 삶을 살고 싶다, 어떤 공간을 원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제 어려움들이 뭐냐면 그런 공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만난 적 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정리가 안 된 집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된 공간에 가도 정리를 못해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만드시는 어떤 과정 속에서 기술을 만들 수 있는데, 집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목표보다 그냥 정리된 현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신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그러면 여기 좀 정리됐다,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 또 정리된 공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변화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씩 쌓여서 정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정리를 너무 못하는
사는 것 같다. 이게 유전적인지 혹은 뭐 성격이 좀 그런지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술을 익힌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뭐라도 정리해 보시는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경험을 쌓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버리게 하는 남편, 뭐라도 버리면은 막 혼내는 부모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엄마가 막 지금 휴지 막 100개씩 가지고 있는다. 뭐 하나 주문하면은 그냥 손이 너무 커가지고 왕창 주문한다. 맨날 뭐 마트 다니신다면서 물건을 쌓아두시면서 사는 특정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집에 가면은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추리닝 100벌.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강의에서 만난 여성분, 옷 정리가 제일 힘들어요 했더니 저희 집에 옷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200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몇 벌 있으십니까 했더니 300벌, 400벌 계속 올라가더니 한 1000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정리가 안 된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또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공통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 뭐냐면 집에서 이 정리가 안 되는, 정리를 안 하시는 가족과 이 정리를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생뚱맞겠죠. 정리를 주제로 대화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리된 어떤 공간, 또 정리된 어떤 삶에 대한 이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특정 가족 누군가는 뭘 버려? 다 쓸 거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衝突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절충을 해야 될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양보를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이 못 버리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부모님이 드시는 건강식품, 뭐 약품,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이런 것들은 정리를 묻지도 말고 해라. 한번 만약에 한 5년 지난 건강식품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이거 막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흔하디 흔한 게 소비기한 지난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오늘 이제 어머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소비기한이 지나서 드시면 건강에 피해가 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버리겠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정리라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어떤 가이드,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리된 공간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것을 꿈꾸고 또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반감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정의할 때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가치인데, 내가 어떤 물건을 정리할 때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따지고 이유를 분별하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정의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정의하고요. 가치는 내가 뭔가 정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특정 가족, 예를 들면 옷이 이제 1000벌 있는 이 옷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넣을 옷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 옷이 있어도 혹은 이제 필요한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건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쉽게 차릴 수도 있고 또 방치된 옷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집에 가면은 막 세탁 이렇게 안 한 채 막 둬가지고 막 냄새 나고 옷 다 변하고 곰팡이 쓸고 이런 류의 옷들도 막 옷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정리되지 않은 옷장에서 있어야 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목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거에 대한 어떤 설득, 그거에 대한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정말 친밀감 있는 대화, 혹은 기준을 정해야겠죠. 옷은 딱 옷장에 넣을 만큼 여유 공간 한 10에서 20%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의 이제 대화를 좀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율하는 그런 활동들이 보통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부터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 한 가지 한 주제의 대화를 좀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옷장은 좀 어떤 것 같아? 냉장고에 혹시 오래된 음식이 있는지 좀 찾아볼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버려야 할 게 뭘까? 그런 대화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가 안 된 집에 마치 국룰처럼 이건 꼭 있어 라고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참 찾기 어려웠던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를 잘하는 집에는 요 5가지가 없더라. 첫 번째, 세탁소 옷걸이보다 좀 더 이렇게 좀 근사한 옷걸이, 좀 통일성 있는 옷걸이가 더 많지, 세탁소 옷걸이 같이 좀 볼품 없고 막 휘어지는 그런 옷걸이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빈 박스, 빈 병, 빈 통, 네, 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봤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꿀병 막 7병, 예, 빈 것만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틴 케이스 같은 거 모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좀 예쁜 거를 또 집착하셔가지고 막 엄청 많이 모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소형 가전이 엄청 많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소형 가전 제품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대부분 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집에 뭐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정말 한 20년, 30년 된, 네,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전축 있으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사실 지금은 쓸 수 없고 또 안 쓰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방치되는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겠죠. 네 번째는 오래된 취식기간이나 또 유통기한처럼 기간이 지난 식료품, 약품, 이런 이제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이제 이렇게 출시할 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혹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라는 명시를 하는 이유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거나,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열다 보면, 꺼내다 보면은 막 5년 된 뭐 영양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것들이 없더라. 마지막 5번째는 제일 이제 정리가 안 되는 물건들이 옷이라고 하는데, 이 옷 중에는 입을 수 있는 옷과 또 안 입는 옷이 있고, 또 저는 안 입는 옷보다는 이제 못 입는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늘상 입었던 옷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진짜 오래된 옷들, 뭐 예를 들면 뭐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할 때 입었던 군복, 한 10여 년 전에 뭐 결혼할 때 입었던 뭐 한복 같이 특별한 이벤트에 해당되거나, 몇 년 전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워크숍에서 받았던 이렇게 뭐 단체 티 같은 그런 특정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옷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지금 입고 싶으나 너무 이렇게 몸이 좀 살쪄가지고 못 입는 그런 과거의 옷이겠죠. 현실적이지 않는 그런 류의 옷들이 거의 막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수 없는 옷만 있는 집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 정리된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이 5가지 물건들 중에 몇 가지는 있으시고 몇 가지는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정리 안 된 집에 가니까 눈에 띄는 게 다 뭐냐 하면 곳곳에서 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한 1000집 정도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달 동안에 그 구입한 물건들의 내역 중에 사용하는 물건과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이 새는 돈들이 얼마인지를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통계를 해보니, 평균적으로 이게 뭐 4인 가족 평균이긴 하나 보통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지불한 돈들이 사용되지 않고 그게 매월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경제적 가치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는 부자들, 내가 좀 되고 싶은 부자라고 한다면 어떤 집이 부자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리된 옷장을 만드는 것은 내가 옷을 고르는데, 혹은 뭔가 좀 시각적인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나, 특히 뭐 침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침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좀 충분한 휴식,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잠을 잘 자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부자들이 공간에 대한 목적, 또 공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서 정리를 하고 신경 쓰고 실제 돈을 주고 업체나 서비스를 맡기시는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진짜 가치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세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사용해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본전 뺀다라는 말이 있듯이 손해 없이, 손실 없이 그걸 자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되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사시는 거거든요. 책이 막 집에 수천 권씩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책을 쉽게 사시고 살 때 막 수십 권씩 사시는데 실제 그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권이라도 구입해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했던 물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내 거화 시키고 있는지, 자산화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라도 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 제가 했던 어떤 이제 실험에 관련된 부분처럼 영수증을 받으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캡처를 해놓거나 프린트를 해놔서 일주일 후에 어느 정도나 그 물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쓰는 물건들을 치소송 같은 걸로 그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는 그런 물건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낭비하고 있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다는 형태가 뭔가 막 일확천금을 벌고 막 로또 같은 거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최대의 어떤 경험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소소한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게 소비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행동 속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단돈 1,000원일 수 있고 10,000원일 수 있는 그 돈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내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부자가 되는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실천입니다. 정리된 공간을 만들려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고, 저는 마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는데, 마법의 공식이 있다면 매조꾸다. 뭐냐면 매일 정리해라, 조금씩 정리해라, 꾸준히 정리해라. 매일이라는 건 이제 하루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씩 정리하는 것은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건 하루 한 개 버리기. 꾸준히 정리하는 건 100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습관을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1000일 버리는 건 하루에 한 개만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다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아마 수천 개를 버리셨을 겁니다. 그 수천 개를 버려도 오늘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면 또 누가 뭘 사온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물건이 늘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생의 정리는 끝이 없다. 물건이라는 건 계속 우리 공간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고, 또 내가 뭔가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물건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정이다. 정리의 어떤 목표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서 불편 없이, 부담 없이 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리된 삶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 또 원하는 삶,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정리를 매조꾸를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뭐부터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또 나의 어떤 루틴이 되고 나의 어떤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하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버리기 힘든 물건을 버리려고 하세요. 그 물건들이 이제 이렇게 좀 돈 주고 샀던 물건들이고, 최근에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것 같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일 텐데, 물건 정리의 시작은 부담 없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담 없는 거라면 정말 한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물건일 수 있고, 저는 기한을 또 딱 정하라고 그러면 3년 동안 안 쓴 것이 이제 정리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후에도 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 그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이벤트, 그 물건을 써야 될 일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기한, 금액, 물건의 금액, 혹은 똑같은 물건 막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쇼핑백 막 수백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꼭 뭔가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쇼핑백이
꼭 그 정도까지 있어야 되고 또 100개까지 있어야 되고 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에코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그냥 가방에 넣어갈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류의 물건들이 요것만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결정할 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보다 아까 금액이든 기한이든 개수든 또 대체성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불편 없는 거, 좀 더 결정하기 쉬운 것들로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을 정할 때 우선 많이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리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입고 다니는 옷일 수도 있고요.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가정에 계시는 주부들이라면 이제 냉장고에 있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때 쓰는 뭐 학원 갈 때 가지고 다니는 뭐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류의 물건들, 뭐 필기도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삶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엄청 잘 정리할 수 없겠지만 진짜 좀 중요한 것부터 혹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끝내고 싶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이게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을 3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막 기운 빠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집 하나를 정리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시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리 기술자도 아니고 저처럼 정리 전문가도 아니시고 뭐 제대로 또 이렇게 해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기한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좀 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 변화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또 가치를 두면서 추천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별것도 아닌 공간처럼 보이지만 정리를 했을 때 가장 티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현관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집은 막 신발 막 30컬레 이상 막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어떤 집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좀 이렇게 신발장 때문이겠죠. 냄새도 나고 뭔가 좀 쾌적하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풍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공간이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좀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안 신는 신발 뭐 버리고 환기도 좀 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현관은 정말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된 효과를 이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식탁입니다. 정말 많은 가정에서 식탁이라는 곳에서 밥을 못 드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 왜 샀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 올려놓으려고 산 건 아니셨겠죠. 밥을 드시려고 샀다면 밥 먹을 수 있는 준비 상태는 항상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약도 사실 올려놔야 되고 먹던 빵도 둬야 되긴 하지만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공간은 확보하시면 뭐 이렇게 어디다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가야 될 곳은 있으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데 금방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좀 중요하고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책상. 아이들 공부방의 책상일 수도 있고 이제 서재방의 책상일 수 있는데 항상 뭐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이게 막 널브러져 있고 이게 항상 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책상에서 가장 많이 방치되면서 이제 정리 못하는 주의 물건들 중에는 종이 정리해라, 문구 정리해라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종이가 너무 많아. 문구 막 볼펜 막 수백 자루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물건들이 항상 책상 위에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지퍼백에 두든 뭐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재활용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가야 될 곳에 옮겨놔야 될 수 있겠죠. 펼쳐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딱 앉자마자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좀 준비된 공간을 만드는 거 사실 간단하면서도 빨리 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공간이면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다른 분들 집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많이 해봤는데 1시간이면 정리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가 뭐 주중엔 좀 힘들어 그러면 뭐 주말도 괜찮고요. 그래 내가 아마 1시간 정도 현관을, 식탁을, 책상을 정리하겠어. 정말 실제 15분 이내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여건이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만 내셔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정리해 보시면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공간이지만 기분이 요만큼 좋으실 겁니다. 그 요만큼 좋은 게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는 어떤 감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아마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SNS나 또 카카오톡 같은 걸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되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식탁이 지금 이 모습이 됐어. 이런 데서 이렇게 우아하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될 수 있고요. 누가 와도 바로 앉아가지고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특별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 1위가 이제 옷장이라고 하고요. 가장 또 많이 있으면서 또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치되는 물건이 또 옷입니다. 제가 이제 수천집 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옷 정리가 힘들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언젠가 살 빼서 입어야 돼 이렇게 두시는데 결국은 못 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빼고 싶은데 사실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지금 목표로 두기엔 어려운 정도의 이제 사이즈에 문제 있는 옷이 있다면 그 옷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결정을 이미 제가 해드렸어요. 3kg 빼서 입을 수 있는 옷만 두고 그 이상은 좀 포기를 하시든 혹은 이제 다음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3kg 정도에서 이제 정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간에 비해서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공간에 다 채워져 있다면 100%일 텐데 이게 막 200%, 300% 되시는 분도 있고 실제 막 뒤엉켜 있고 실제 막 어디 해집고 가야지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은 거죠. 사실 옷장 외에도 모든 공간은 그 공간에 딱 필요한 만큼만 넣을 수 있는 만큼만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 한 20 혹은 한 10%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옷장에 넣을 수 있는 옷이 온컨대 한 1000벌 넘고 싶지만 지금 현재 옷장이 500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500벌을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 안에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옷을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에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제한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개수를 정하고 또 한 10에서 20% 정도의 이제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왜 이상하게 옷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옷에 대한 센스, 본인이 이제 좀 잘 맞는 옷에 대한 이렇게 좀 감각 이게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옷을 살 때 어떻게 사냐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친구가 골라준 옷, 인터넷 쇼핑이나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쇼호스트들이나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막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그런 옷들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혹해서 혹은 이제 이게 예쁘다고 그래서 혹은 이게 좀 싸서 이게 좀 이게 많이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셨던 옷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사서 집에 들어오고 옷장에 들어가서 안 빠지는 옷들이 많습니다. 다른 옷이랑 이렇게 좀 핏이 안 맞거나 혹은 이제 그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외부 활동이 없거나 되게 어울리지 않거나 그때는 굉장히 좀 좋아 보였는데 막상 입으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이런 류의 스타일에 고려되지 않은 류의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지금 이제 자주 입으시는 어떤 종류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색상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스타일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한 많게는 2주 정도 보시면 주로 어떤 류의 옷들이 입혀지고 내가 또 좋아하고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나에게 맞고 지금 현재 하는 활동에 이런 옷이 좀 적절하구나를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스타일 또 그렇게 해서 한 2주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류의 옷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사이즈, 그다음에 스토리지, 공간, 그다음에 스타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을 내가 한번 한 벌씩 한 이제 칸씩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니더라도 정리된 옷장을 만들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정리된 공간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기분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리된 옷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옷장의 문을 열고 싶어졌다. 근데 항상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속 터지고 너무 막 짜증나고 해서, 그래서 항상 닫아놨대요. 그런데 그 공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옷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드시고 기분이 드시는지. 진짜 조금이라도 짜증스러운 감정이 드신다면 정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된 옷장을 만드신 다음엔 똑같은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막 찬란한 옷장, 내가 정말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내 손으로 나에게 맞게 내가 정말 한 벌 한 벌 막 추려가면서,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막 걸고 접고 넣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내가 막 이제 땀 흘려가며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완성도 있는 작품 같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옷장을 지금 여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